정신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나는 물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즉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영양소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별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그들의 실험실에서 온도에서 생긴 물질만 실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영양소에서 생긴 물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궁극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궁극적인 정신들은 일어나자마자 사라지기에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바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소, 그들의 연구소에서 실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시체 같은 오직 온도에서 생긴 물질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면 깔라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깔라빠에는 불의 요소가 있고 이 요소는 다른 세대를 발생시킵니다. 시체에는 오직 온도에서 생긴 물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네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머니 태안의 시작 단계에는 성 10원소 깔라빠와 몸 10원소 깔라빠와 심장 10원소 깔라빠의 세 가지 종류의 깔라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원소 깔라빠를 분석하면 각각의 깔라빠에는 10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심장 10원소 깔라빠를 분석하면 땅, 물, 불,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그리고 심장 토대의 10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종류 중에 불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떼조라고 합니다. 이 온도는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멈춤의 단계까지 일어날 때 각각의 물질과 정신에는 일어나는 단계, 정지 단계, 소멸하는 단계의 세 가지 작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지 단계에 다다를 때 새로운 세대의 온도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를 생산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의 물질에도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또한 다른 세대의 온도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세대의 물질에도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다른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생애 동안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작은 양의 업에서 생긴 물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의 새로운 세대의 발생으로 인해 천천히 물질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생연결식 순간 후에 바왕과 마음의 단계입니다. 하나의 생에서 첫 번째 바왕과 마음의 순간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바왕과 마음의 순간을 죽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그 중간 사이에 전 생애 동안 만약 그곳에 의식의 과정이 없다면 이 바왕과 마음 상태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바왕과 마음도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 중에도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불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한 마음 순간은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3세대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정을 성취하면 그 선정은 매우 강력해서 셀 수 없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모든 깔라빠에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떼조는 셀 수 없는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은 빛을 여기, 저기, 매우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오직 몸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불의 요소가 있고 그 불의 요소는 많은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물질은 몸 내부뿐만 아니라 몸 외부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 동안 선정에 들게 되면, 예를 들면 초선정의 마음 순간에는 34가지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그 34가지 마음 부수 중에 지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기능이 매우 강력할 때 빛은 매우 밝습니다. 지혜의 기능이 약하면 빛은 희미합니다. 지혜의 기능이 사라지면 빛도 사라질 것입니다.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집중입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의 기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지혜의 기능이 매우 강력할 때 빛은 더욱더 밝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순간은 때로는 셀 수 없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키고 각각의 물질에 또한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곤 어머니의 태안에서 점차로 증가합니다. 아마도 5가지 몸의 가지가 어머니의 태안에서 준비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음식을 먹은 것이 아이의 몸을 통해 번져나갈 때 영양소가 시작됩니다. 그때 영양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의 음식이 액체의 형태로 태아를 통하여 번져나갈 때 그 액체를 우리가 분석하면 단지 작은 입자에 불과합니다. 이 입자들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진짜로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이란 각각의 깔라바에는 불의 요소가 있고 이 불의 요소는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이 세대만 그렇습니다. 이 불의 요소에서 발생한 세대의 물질 안에도 또한 영양소가 있고 태아의 몸에는 생명기능 구원소 깔라바가 있습니다. 생명기능 깔라바에는 9가지 종류의 물질로 땅, 물, 불,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그리고 생명기능입니다. 그 생명기능 구원소 깔라바 안에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를 소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소화열이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의 영양소를 지원하면 이 영양소는 태아의 몸에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시작 단계입니다. 영양소가 태아의 몸에서 새로운 물질을 깔라바의 형태로 발생시킬 때 각각의 깔라바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에도 불의 요소가 있고 그 불의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마음에서 발생시킨 물질도 불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영양소에서 발생시킨 물질이 있고 그 물질에도 불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도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 각각의 새로운 세대의 물질 안에도 불의 요소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 새로운 세대의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몸은 온도에서 발생시킨 물질들의 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업에서 생긴 물질들도 셀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어디든 만진다면 부딪히는 감각을 느낍니다. 감각 접촉의 대상은 까야 빠사다라고 하는 몸 감성 물질의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몸의 모든 곳에 몸 10원소 깔라바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몸 10원소 깔라바가 없을 것이고 어떤 종류든 감각을 느낀다면
그 모든 곳에 몸 10원소 깔라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도 매우 많습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많다면 각각의 깔라빠에도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4, 5세대의 새로운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몸, 업 물질이 10억 개라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50억 개입니다. 그래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몸, 업 물질보다 5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또한 많습니다. 매 마음 순간마다 많은 세대의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깔라빠에 또한 불의 요소가 있고 이 불의 요소도 또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매일 더욱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늙게 되면 우리의 업은 매우 약해집니다. 그러면 업에서 생긴 물질도 많지 않고 적은 양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눈투명 감성 물질의 양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없고 완전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깔라빠의 양이 줄어들어 투명 요소 물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업이 매우 약할 때 업에서 생긴 물질의 양도 줄어듭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줄어들면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줄어듭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아마도 점차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면 잘 먹을 수가 없고 매우 적은 양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소에서 발생시킨 물질도 많은 양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날이 더 늙어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만 시체로 남아 있습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모두 소멸됩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과 영양소에서 생긴 물질도 다 같습니다. 다 정지합니다. 오직 온도에서 생긴 물질만 매우 오랫동안 생산됩니다. 오랫동안의 뜻은 마지막 단계는 늙게 되고 먼지, 즉 작은 입자로 될 것입니다. 각각의 작은 입자 안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는 더 이상 물질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양소에서 생긴 물질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서 다른 아주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의 깔라빠를 보면 이것이 업에서 생긴 물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깔라빠를 분석하면 불의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가 새로운 세대를 발생시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에서 생긴 물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식별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단계를 마하사티파타나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쿠들이여, 안의 몸을 몸으로 통찰하면서 지내시오. 밖의 몸을 몸으로 통찰하면서 지내시오. 안과 밖의 몸을 몸으로 통찰하면서 지내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반드시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안과 밖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다른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 두 번째는 삼마사나냐나, 명상의 지혜.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 그리고 원인들을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우다야바야냐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궁극의 정신과 물질 그리고 원인들의 일어나는 단계와 사라지는 단계를 매 마음 순간과 모든 깔라빠에서 분명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어나는 단계와 사라지는 단계를 매 마음 순간과 모든 깔라빠에서 볼 수 있으면 이것이 우다야 바야냐나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단계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식별한 다음 여러분은 업을 알기 위해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 업은 현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생에 쌓아온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연기를 식별할 수 있으면 그때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은 전생의 업에서 발생한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동안 마음의 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황가를 식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정을 수행해왔기에 이미 방황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방황가를 이렇게 식별하세요. 굽히고 펴고, 굽히고 펴고, 그때 여러분은 이 손가락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심장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굽히는 것을 생산하는 마음과 펼치는 것을 생산하는 마음을 볼 것입니다. 그 마음은 셀 수 없는 깔라바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에서 이 깔라바들은 몸 전체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퍼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시작할 뿐입니다. 왜냐면 궁극적인 실제의 영역에서는 어떤 현상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몸 전체 어느 곳이나 마음에서 발생시킨 물질들이 언제나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장토대에서 첫째 굽힘을 발생시키고 펼침을 발생시키는 마음을 보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그 마음은 많은 깔라바를 발생시킵니다. 이 깔라바를 천천히 토대까지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눈을 깜빡이면 눈 안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코를 흔들고 귀를 흔들고 혀를 움직이면 분명하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든 없든 심장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순간에 같은 방식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가를 식별할 수 있으면 마음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깔라바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 깔라바들을 분석하면 각각의 깔라바에는 오직 8가지 종류의 물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소리와 함께 있습니다. 소리와 함께 한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여기까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 안에는 땅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업에서 생긴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업에서 생긴 물질들에도 땅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람의 요소인 밈으로 인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의 땅의 요소와 업에서 생긴 물질의 땅의 요소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매우 강력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는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에서 생긴 물질이 매우 약하면 여러분의 소리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의 목소리가 매우 좋은데 그들의 과거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곳의 좋은 업에서 생긴 매우 많은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 목탁이 있습니다. 목탁의 질이 매우 좋으면 소리는 매우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무 목탁의 질이 나쁘면 소리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소리와 함께 결합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인위적인 물질이 있는데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 안에도 불의 요소가 있는데 이 불의 요소도 온도에서 생긴 새로운 세대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밤 우리가 이미 논의했지만 영양소 물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먹고 있는 새 음식이 있습니다.
금방 먹은 음식이 몸 전체로 퍼지기 전에 이것은 온도에서 생긴 물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식별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먹은 음식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4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면 금방 한 무더기의 작은 입자들을 볼 것입니다. 금방 먹은 음식은 적은 양의 깔라바에 불과합니다. 각각의 깔라바 안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물질에도 또한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다른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 세대는 무생물의 세계에서는 매우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런 이유로 온도에서 나온 어떤 음식들은 원형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세대를 이 3세대만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그 세대의 물질 안에도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대의 물질도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몸 전체에 걸쳐서 모든 곳에 생명기능 구원소 깔라바가 있습니다. 그 깔라바 안에 또한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를 소화열이라고 합니다. 그 소화열은 먹은 음식의 온도에서 생긴 물질 안에 영양소를 돕게 될 때 그 영양소는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입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부터 목과 위, 장 전체를 통하여 갔습니다. 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이 기름이나 연고를 바른다면 때로는 이 기름은 여러분의 손 전체나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도 생명기능 구원소 깔라바가 있습니다. 그 오일은 아마도 온도에서 생긴 물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을 여기에 바른다면 천천히 이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손 전체적으로 또는 몸 어느 곳이든 퍼져나갈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다른 곳을 가기 위한 다리가 있을까요?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영역에도 또한 생명기능 구원소가 있습니다. 그 깔라바 안에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는 도움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오일을 문지른다면 이것이 이 영역을 퍼져나갈 때 그 각각의 깔라바 안에 영양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깔라바를 분석하면 거기에는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고 그 8가지 중에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는 소화열에 의해 지원을 받고 그것들은 몸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아마도 퍼져나가지만 느리고 흐릿하고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면 하나의 눈투명 요소가 있습니다. 눈투명 요소는 눈 10원소 깔라바로서 일어납니다. 눈 10원소 깔라바를 분석하면 10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땅, 물, 불,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눈투명 요소입니다. 이 10가지 종류 중에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새로운 세대의 온도에서 생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양소가 있고 그것도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양소가 새로운 세대를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2가지 도와주는 요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소화열입니다. 그런데 소화열이 도움을 줄 때 소화열 혼자서는 새로운 세대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식에서 발생시킨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소화열의 도움으로 영양소에서 발생한 물질은 몸 전체를 통해서 눈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눈까지 퍼져나갈 때
눈 안에도 영양소에서 발생한 물질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양소에서 발생한 물질을 분석하면 그곳에는 8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땅, 물, 불, 바람의 요소, 색깔, 냄새, 맛, 영양소입니다. 그 영양소와 눈 투명 깔라바의 영양소가 눈에서 함께 만났을 때 영양소에서 발생한 물질의 영양소와 소화열이 눈 10원소 깔라바의 영양소를 지원할 때 눈 10원소 깔라바의 영양소도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깔라바 안의 불의 요소도 새로운 세대를 발생시킬 수 있고 영양소도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불의 요소도 새로운 세대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석하면 이 새로운 세대에도 8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8가지 종류 중에도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도 또 다른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 영양소도 영양소에서 발생한 물질의 영양소와 소화열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궁극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실험실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오직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만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발생한 물질,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실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이 닥치기 전에 완전히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